들어. 야 얘들아 3단원 근대 국가의 수립이라고 써 있는데 근대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22 주제에 보면 국제질서, 개항 이런 표현들 있잖아. 지금 쌤이 이거 왜 굳이 길게 다 썼냐면 요런 용어들이 한국사를 어렵게 하는 주범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한자를 잘하진 않잖아.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한국사에는 한자로 된 말들이 되게 많아서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면 한글인데 마치 영어 지문과 같은 효과를 내. 그래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갖고 쌤이 강의식 수업할 때는 용어 설명을 되게 많이 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쌤이 일단 먼저 물어볼게. 근대부터. 근대가 뭐예요? 가까운. 현대죠. 뭐라고? 현대죠. 현대랑 가까운. 근이 가깝다는 뜻이죠. 가까울 근. 대는 시대할 때 대자야. 그래서 저 시대에는 현대를 뜻해. 그러면은 근대는 현대와 가까운 시대예요. 그러면 고조선은 근대야? 고구려는? 고려는? 조선은? 다 아니야. 그럼 한국사에서 근대는 언제부터일까? 일제강점기. 일제부터? 야 지금 여기 근대의 시작이라고 3단원을 했는데 지금 막 강화도 제약부터 나오잖아. 그럼 일제가 아닌 거지. 언제부터가 근대인 거야? 요 시대 때부터가 근대인 거야. 그 시대 때가 언젠데요? 한국사에선 흥선대원군의 등장을 보통 근대로 구분해. 얘들아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 자 여기까지는 전 근대고 여기서부터는 근대다. 그러면 근대 이전 시기와 근대 시기는 무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고려 시대라고 하면 그 고려 시대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묶은 거잖아. 조선 시대 하면 조선으로 묶은 거고.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해? 그 시대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치? 야 1391년하고 이성계가 건국한 1392년하고 사실 뭔 차이가 있겠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차이 없지. 근데 역사적으로는 국가가 갈라졌으니까 그 시대를 구분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도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근데는 왜? 뭐가 달라졌을까? 태양이 있어. 여기 써 있잖아. 국제 질서가 변화했대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시기가 1863인데 그럼 1800년대는 세기로 표현하면 몇 세기야? 19세기죠. 그쵸? 그러면 이 19세기를 이런 시대라고 불러. 뭐예요? 제국주의 시대예요. 지금 제국주의는 또 뭐예요? 그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수탈하는. 일단 제국할 때 제는 뭐야? 황제지. 국은 나라지.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조금의 커. 커요. 크지. 조그만 나라 다스리면서 황제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워. 그치? 요 거북이 등짝만한 한반도에서 고종이 대한제국 하니까 너무 웃기잖아. 안 웃겨? 진짜 웃겨요. 아니 또 진짜 웃기면 또 너무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같고. 중국 제국하면 오케이 이잖아. 그지? 대한제국 약간 좀 웃기죠. 제국은 일단 거대한 거야. 그러면 이 이전 시기 뭐예요? 18세기는? 18세기에 세계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산업혁명? 그럼 산업혁명은 뭐예요? 뭘 만든 거야? 기계를 만든 거지? 그치? 뭐 하는 기계를 만들었어? 일하는. 어떤 일을 했어 그 기계는? 맨 처음에 산업혁명 증기기관은 뭐야? 그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이지. 그 물 끓는 힘을 이용해서. 그럼 그 힘을 이용해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뭘 만들었냐고.
몰라? 음. 야 너네 산업혁명 때 무슨 기계 만들었는지 몰라 진짜로? 방지. 그래 방직기 그게 뭐야? 천. 그 천자 갖고 옷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거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기계가 뭘 생산해? 상품을 생산하지. 그러면은 지금 그 방직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막 옷이 만들어져요. 얘들아 덥지? 아니, 더워서 좀 추워? 그럼 옷을 입어. 아니 이게 이산화탄소 과다로 너네가 졸릴 수 있을 것 같아. 야 원래 추울 때는 더 추운 사람이 입어주는 거고 더울 때는 더 더운 사람이 벗는 거야. 맞지?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고자 난방을 키면 지구가 아파요. 여름에 시원하고자 냉방을 키면 지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 춥지 않으려고 틀고 덥지 않으려고 틀어야지. 지금 쌤 느끼기에 좀 더웠어. 알겠지? 어쨌든 뭔 얘기가 있었지? 상품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상품이 계속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영국이라고 치자.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영국은 이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영국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상품이 계속 쌓이고 있어. 옷을 계속 만들었어. 판매할 시장이 필요하지. 이걸 어딘가에 판매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거를 판매할 판매 시장이 필요해요. 자, 판매 시장에 다 팔렸어.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에 또 뭐가 공급돼야 돼? 원료가 공급돼야 되지. 그치? 이 원료가 생산되는 원료 산지가 또 있어야 되잖아. 이게 계속 돌아가기 위해선 이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원료를 영국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잖아. 근데 더 이상 자체적으로 조달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딴 나라에 가서 가져와야지. 그치? 자, 영국에다 다 팔았어. 근데 물건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딴 나라에다 팔아야지. 그래서 이 역할과 이 역할을 하는 뭘 찾아? 식민지를 찾아가요. 그치? 그러면 영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전 세계에 식민지가 여기저기 있어. 그래서 영국에서 해가 5시 돼서 지잖아? 그럼 저쪽 영국 식민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데서 또 해가 떠. 또 거기서 해가 지면 또 저쪽에 인도에서 해가 떠. 그래서 영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 영국 국기가 떠 있는 곳은 항상 해가 비치고 있다가 전 세계 여기저기에 식민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 나라가 무슨 이상한 나라가 된 게 아니고. 그치? 그러면 영국은 여기저기에 땅이 겁나 많네. 그치? 그럼 그 땅의 면적을 다 합하면 크네. 그럼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산업혁명을 이룬 국가가 상품 시장과 원료 산지를 찾아서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전 세계를 땅 따먹기를 하는데 중하고 일은 쓸 수 있지 너네. 예. 너네 한국 할 때 한자도 쓸 수 있어? 예. 자신 있어? 예. 조선이었지만 그냥 한국이라고 쓸게. 야, 어쨌든 한중일 이게 동아시아잖아. 그치? 이 식민지를 확 찾아가는 손길이 동아시아에까지 온 거야. 이 시점이 되면. 야, 너네 영국은 이 지도 기준으로 하면 어디 있어? 이 극서에 있지. 그치? 그럼 너네 원료 산지를 구할 때 가까운 데서 구할래? 멀리서 구할래? 왜 가까운 데서 구해? 우리가 비용이 그래야 운송비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가까운 데서 다 먹고 나면 멀리까지도 가야겠죠.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영국이 뭐냐 뭐 인도도 먹고 인도차이나도 먹고 뭐 다 먹었어. 얘들아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사적으로 커요. 커요. 산업혁명 이전까지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야. 왜? 자, 기계는 한 사람이 하는 일을 1000사람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기계 돌려서 할 수 있게 해줬잖아. 그치? 노동력을 엄청나게 절감해줬죠. 그럼 기계가 없던 시대에는 뭐가 많은 게 짱이야? 사람 많은 게 짱이에요. 그쵸? 자, 어차피 우리 예를 들어 다 삽으로 땅을 파야 돼. 그러면 10명이 파는 게 한 명이 파는 것보다 많이 파잖아. 농사도 더 많이 짓고 농업 생산량도 더 많고. 야, 칼싸움 엄청 잘하는 한 명과 10명의 칼을 든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겨? 10명 이기지. 그냥 푹 찌르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10명을 다 죽여? 그치?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부터 뭐야? 농업 생산력도 많고 군사력도 강대하고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맨날 뭐 100만 대군, 200만 대군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얘들아 근데 너네 혹시 삼국지 안 읽은 사람 있니? 난 삼국지를 태어나서 읽어본 적이 없다. 손. 2명? 나머지 다 읽어봤어? 아 솔직하게 얘기해. 뭐 생방과 깎는 거 아니잖아. 야 나는 삼국지 안 읽어봤다. 손. 빨리 들어봐. 빨리 들어봐. 읽으세요. 알겠죠? 응. 동양 사람이면 삼국지를 읽어야 이 뭐랄까 지적 대화가 가능해. 알겠지? 그리고 뭐지? 재현아 남자는 삼국지 꼭 읽어야 돼. 알겠지? 야, 어쨌든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야. 모든 물건이 다 있고, 그치? 제일 부자고. 그럼 중국에서 생산하는 최고급 직물이 뭐야? 비단이지. 영어로 뭐야? 실크지, 실크. 그 실크를 갖기 위해서 로마의 귀족도 무역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 비단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뭐예요? 실크 로드잖아. 비단길. 그죠? 동서 무역의 핵심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아까 영국이 막 만든 면직물 중국에서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여기 비단 나오는 나라야. 필요 없지. 그리고 또 중국에서 전 세계인이 좋아했던 중국의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실크도 있고 저기 차, 도자기 이런 거. 영국의 티 문화 유명하잖아. 근데 영국의 그 도자기 본 차이나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본 차이나. 그리고 중국식 도자기, 찻잔 이런 거 영국에서 엄청나게 옛날부터 사갔어. 그럼 영국 입장에서 중국은 어떤 애들이야? 경쟁. 자기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야. 그러니까 사가는 건 많아 영국이. 근데 여기 팔리지가 않아요. 왜? 여기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영국이 막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영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가 필요해? 거대한 판매 시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중국한테 영국이 뭘 요구한 거예요? 무역을 요구했는데 안 먹혀. 그래서 적자가 계속돼서 영국의 은이 계속 중국에 지불돼. 재정 적자가 막 늘어나.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식민지로 삼았던 인도에서 마약을 만들어갖고 중국에다 팔기 시작해요. 그게 아편이죠. 야, 그러면 다른 나라가 만약 우리나라한테 마약 팔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요. 전쟁해야지. 그치? 우리나라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중국이 전쟁을 했어요. 자, 아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두 개 다 수죠. 그냥 개쳐 맞았죠. 영국한테 중국이. 근데 그거를 예상했을까요? 중국도 예상 못했을걸? 한국도 예상 못했을걸? 일본도 예상 못했을거야. 왜? 중국은 항상 가장 강한 나라였잖아. 근데 중국이 깨지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평생 최강자였다가 막 쳐맞았잖아. 그럼 중국은 인정할까 부정할까? 부정한 거야. 아씨 나 원래 센데 실수로 졌어. 그러니까 뭐 서양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중국은. 그게 늦었어. 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이쪽 끝으로 가면 어떤 나라가 나오죠?
미국이 나오죠. 미국은 어떤 나라야? 영국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지. 그치? 자, 미국도 유럽에서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산업화가 됐겠죠? 그치? 그럼 미국에서 동부, 서부 중에 어디가 먼저 발전했어? 동부가 먼저 발전했지. 유럽에 가까운. 그 다음에 자, 미국은 식민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자기들이 다 갖고 있어. 땅이 넓잖아.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 개척 전에 뭘 먼저 해? 서부 개척을 먼저 하죠. 그치? 자, 그래서 서부 개척까지 끝났어. 로스앤젤레스까지 갔어. 여기 워싱턴부터. 그 다음은 어디야, 그럼? 지금 동쪽으로 계속 왔잖아. 아, 서쪽으로 계속 왔잖아. 하와이. 태평양 건너가야지. 그렇게 해서 만난 애들이 누구예요? 얘예요. 그쵸? 미국도 중국이 판매 시장으로서 어때요? 너무 매력적이지. 그래서 일본을 이제 중간 기지로 삼아서 중국에 진출하고 싶지, 미국도.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먼저 때려요. 근데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굽신. 응? 굽신거리. 굽신거려? 아,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먼저 떠오르지 않니, 얘들아? 무사? 근데 무사들은 언제 굽신거려? 칼싸움이 지면. 근데 졌어. 어떻게? 인정해야지. 그치? 조폭들끼리 주먹 다짐했어. 졌어. 이긴 사람이 형님이잖아. 그런 사무라이 정신으로 옛날에 중국한테 쳐맞을 때는 중국이 세구나. 한국한테 옛날에 막 대마도 정벌당하고 이럴 때는 한국이 세구나. 조선이 세구나. 근데 이번에 미국한테 미국의 페리 제독이 뭐 함대를 끌고 와서 압박하니까 미국 세다. 근데 일본은 빠르게 머리를 돌렸죠. 중국이 셀까 미국이 셀까? 중국보다 미국이 세네. 근데 인지하니까 어떻게? 바로 돌변하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갖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의 모습으로 바꿔요. 일본 사람들 가장 빨리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얘네는 그 개항 당한 다음에 가장 먼저 또 산업화를 시작하지. 그리고 그 바뀐 모습으로 일로 오는 거야. 왜? 얘네도 이제 뭐가 필요해지니까 점점 식민지가 필요해지니까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다 온 루트가 뭐야? 바다네. 왜 바다로 오죠? 여러분 왜 바다로 올까요? 얘들아, 운송 수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너네가 아는 운송 수단 얘기해 봐.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 기차는 어떤 장단점이 있죠? 원래 갈 수 있는데 레일을 깔아요. 자, 기차 일단 레일 깔아놓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기차 길지. 많이 실을 수 있죠. 대량 운송 돼요, 안 돼요? 돼요. 하지만 기차의 단점은 방금 말했다시피 선로를 다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로로 멀리 이동하다 보면 뭘 계속 통과해야 돼? 국경은 계속 통과해야 되잖아. 그치? 또 다른 운송수단 생각해볼까? 비행기는 어떤 운송수단이에요? 개 빨라요. 또 개 비싸요. 그리고 극소량이야. 맞지? 또 배는 어떤 수단이죠? 배는 대량 가능해요? 컨테이너선 봐봐. 수백 개 컨테이너 싣고 가잖아. 그지? 선로 깔 필요 있다 없다? 국경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배는 지금 현재도 화물 운송할 때는 배가 최고지. 다만 느릴 뿐. 그치? 그래서 화물 운송은 지금도 컨테이너선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뭐 다 묶여있대잖아. 화물선들 이란 전쟁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다 전 세계 재고 품귀 현상이잖아요. 거기 막혀 있어서. 뉴스 보지 얘들아? 뉴스 봐야 돼. 알겠지? 어찌됐든 그래서 배가 당시 증기선이겠죠? 자, 이런 증기선에 물건을 가득 싣고 이제 항구로 오는 거지.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는 거야? 개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항구를 열어야 돼. 왜? 무역해야 되니까. 무역을 하는 이유는 자국의 산업을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뭐였어요? 한국사 B에서 배웠지.
자, 동아시아에서 좋은 물건 다 어디 있어? 중국. 중국이 바라는 무역 방식은 뭐야? 조공을 바치면 황제가 하사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배자로 인정해준다. 책봉.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한 무역 방식을 택하다가 그러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영국, 미국 등등 이런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국제법 체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약한 나라들은 뭘 당했다? 개항을 당하게 됐다. 오케이? 얘들아 어렵니? 잠깐만. 야, 이런 배는 뭐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원래 전통적인 동양에서 볼 수 있었던 모양의 배예요. 전통적인 동양의 배는 어때? 나무로 만들고, 그렇지? 하얀 돛이 달려 있고. 근데 얘는 증기로 가는 배잖아. 모양이 다르네. 한자를 뭐라고 쓸까요? 배는 한자를 어떻게 써요? 모양은 한자로 볼까요? 형이라고 해도 되지만 양, 모양할 때 양. 다르다는 한자로 뭐야? 같은 건 동이고 다른 건 이지.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양선. 모양이 다른데 이런 이양선들이 동아시아에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쌤하고 교과서 보면서 방금 했던 내용들 정리해 봅시다. 뭐야, 왜 안 떠? 현정아, 잠깐 꺼볼래? 아이고 장 네?